우루과이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후 3명의 혁명 지도자 무이카, 마우리시오, 엘레우테리오가 체포되어 독거실로 이송됩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눈이 가려지고 옷을 벗겨진 뒤 수갑을 차고 각각의 독거실에 들어갑니다. 거의 즉시 군인들이 그들을 질식시켜야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고통을 견디며 다음 아침까지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눈가리개를 벗고 희망을 버리라는 벽에 글귀를 봅니다. 그들은 서로 또는 간수와의 대화를 금지하는 국방성의 편지를 받습니다. 잠을 자려고 애쓰는 동안 병사들이 문을 두드리며 방해합니다. 1년이 지나고 그들은 다시 이송되며 이번에는 침대가 있는 독거실로 가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군부 지도자가 방문하여 위협하며 그들을 볼모라고 부릅니다. 마우리시오에게 가족 방문에 대해 경고합니다. 방문 후 그들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욕할 기회를 갖습니다. 가족 방문 중 마우리시오는 기뻐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지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다시 독거실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수감 803일째, 그들은 다시 더 작은 독거실로 이송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군인들은 축하하는 반면 세 남자는 그들의 감금 상태에서 우울하게 지냅니다. 엘레우테리오는 벽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그의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행히 마우리시오는 인접한 독거실에 있어 응답합니다. 그들은 두드림을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신이 난 엘레우테리오는 이 새로운 방법으로 마우리시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소통에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서로 질문을 하며 자신의 수를 전달하여 상상의 체스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엘레우테리오는 화장실에 가고 싶지만 한 손이 파이프에 수갑이 채워져 있어 힘듭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군인을 부르지만 그 군인은 상사의 승인을 구할 뿐입니다. 이는 긴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국 교도소 최고 책임자에게까지 에스컬레이터 됩니다. 상황에 화가 난 엘레우테리오는 화장실에서 버려진 신문을 집어든다. 독거실로 돌아온 그는 마우리시오에게 우루과이의 최근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한다. 한편 무이카는 목소리를 듣고 환각을 겪기 시작하면서 정신상태가 악화된다. 상상의 어머니와 대화하며 흥미롭게도 그날 무이카의 실제 어머니가 방문한다. 그러나 군인들은 그녀의 면회 요청을 거부하고 비오는 날 그녀를 기다리게 한다. 그날 밤 남자들은 다른 감옥으로 이송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독거실에 쥐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공간이 넓긴 하지만 군인들은 그 안에서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1529일째, 남자들은 간수 바리올라가 그가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 크게 이야기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마우리시오는 바리올라에게 펜과 종이를 가져오면 그녀를 유혹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중단하여 말한다. 마우리시오가 나서자 군인들이 그에게 화를 내지만 바리올라는 너무 사랑에 빠져서 재료를 가져온다. 이를 통해 마우리시오는 그가 그녀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후 바리올라는 쪽지를 가지고 떠난다. 다음 날 군인들이 마우리시오를 다른 방으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상사 알사모라가 그가 바리올라를 도운 작가인지 묻는다. 마우리시오는 그렇다고 확인한다. 알사모라는 그도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다고 밝힌다. 마우리시오는 그를 위해 편지를 쓴다. 이 편지는 알사모라를 감동시키고 좋은 기분이 된 알사모라는 마우리시오가 글쓰기 도구를 가지고 있도록 허락한 후 그를 독거실로 되돌려 보낸다. 며칠 후 알사모라는 마우리시오를 다시 호출한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받는다. 알사모라는 그가 좋아하는 여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한다. 마우리시오는 그가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다른 편지를 쓴다. 그날 오후 라디오로 축구 경기를 듣고 있을 때 알사모라는 마우리시오와 다른 수감자들이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볼륨을 높이기로 결정한다. 골이 들어갔을 때 이것은 마우리시오와 그의 동료 수감자들을 흥분시킨다. 이후 마우리시오는 알사모라를 위한 또 다른 편지를 쓰고 있다. 그는 그 소녀에 대한 더 많은 피드백을 받았다. 그날 밤 볼모들은 다시 한번 이동되었다. 그들의 여정은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다. 트럭이 멈추어 수감자들이 배설할 수 있게 해준다. 마우리시오는 자신의 특권을 이용하여 마우리시오는 자신의 머리를 덮고 있는 천을 벗겨달라고 요청한다. 배정된 군인이 살짝 응한다. 마우리시오가 햇빛과 주변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새로운 교도소에 도착하자 마우리시오는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반쯤 열린 문이 있는 독거실을 배정받는다. 한편 무이카는 자신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경찰관이 그를 죽이는 악몽을 꾼다. 엘레우테리오 역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아내가 자신과 함께 독거실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어려움에 직면한다. 며칠 후 수감자들은 또 다른 교도소로 이동된다. 끊임없는 이동에도 불구하고 엘레우테리오와 마우리시오는 벽을 두드리며 소통을 유지한다. 엘레우테리오가 그의 딸이 오랜만에 자신을 방문한다고 소식을 전했을 때 마우리시오는 엘레우테리오가 그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낸다. 엘레우테리오는 딸에게 그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나누며 그녀는 그것을 즐기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시간은 짧아지고 엘레우테리오는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다른 곳으로 끌려간다. 다음 날 수감자들은 군인들이 다양한 예기치 않은 물품들을 가져올 때 깜짝 놀란다. 테이블과 의자, 책, 라디오 그리고 추가 음식까지 그들의 독거실로 들어온다.
독거실에서 예상치 못한 편의시설을 며칠 동안 즐긴 후 수감자들은 이것이 모두 군인들의 계산된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군인들의 진정한 의도가 드러난다. 그들은 수감자들이 다가오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심사위원회와의 회의 전에 상대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경험하기를 원했다. 회의 시간이 도래했을 때 죄수들은 접견 세션으로 데려간다. 들어가기 전에 군인들로부터 그들의 구금 상태와 구금 후 받은 대우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받는다. 엘레우테리오가 첫 번째로 면담을 받는다. 그는 이것이 자신들의 고통을 드러낼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뒤에 서 있는 군인을 마주치고 엘레우테리오는 결국 전체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지시받은 대로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기로 결정한다. 면담 후 죄수들은 자신의 독거실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들은 군인들이 이전에 가져온 모든 추가 물품을 신속하게 치워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는 죄수들이 가혹한 조건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한 것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초기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 군부 사령관이 도착해 엘레우테리오와 이야기하고자 요청한다. 엘레우테리오의 방을 수색하는 동안 군인들은 이상한 물건인 비누 하나를 발견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엘레우테리오가 비누에 어떤 종류의 암호 메시지를 적어두었음이 드러났다. 군부 사령관은 즉시 엘레우테리오가 외부의 누군가와 비밀리에 소통하려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엘레우테리오는 비누에 있는 표시는 단순히 무의미한 무작위 코드일 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자신의 실수에 당황한 군부 사령관은 웃어넘긴다. 그는 기회를 놓쳤을 때 엘레우테리오와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것을 자책스럽게 인정한다. 엘레우테리오와 다른 사람들이 처음으로 체포된 날에 대해 밝혀진다. 군부는 방금 군부 쿠데타로 정부를 장악했다고 발표했다. 엘레우테리오는 이후 친구들과 함께 집에 숨어 있을 때 그 지역에 섬뜩한 침묵이 둘러싸인 것을 감지한다. 집주인, 아마도 엘레우테리오의 친구가 군인들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집에서 나오지만 무장 군인들이 건물을 향해 무기를 겨누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엘레우테리오가 군인들이 항복을 받을지 초조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절대적인 침묵이 깔린다. 군인들이 무작위로 총을 쏘기 시작하며 집안의 여성과 그녀의 남편을 죽인다. 총격이 잠시 계속되고 엘레우테리오는 교차 사격에 휘말리지만 그와 함께 천장에 있던 다른 남자는 다치지 않는다. 군부대장은 집을 지시한다. 안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들은 고위 관리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관리들이 수사하는 동안 군인들이 죽은 부부의 손에 총을 놓아두고 그들이 먼저 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상황을 평가하는 동안 한 군인이 화장실로 가서 천장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다. 위에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 군인은 화장실에서 본 것을 군부대장에게 보고한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장은 조용히 화장실에 접근하여 그 군인의 주장을 확인한다. 그가 총을 쏘기 위해 총을 들고 바로 그때 엘레우테리오의 동료가 그들이 천장에 있으며 항복했다고 외친다. 이는 대장의 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방해한다. 2명의 관리가 들어와 군인들에게 남자들을 구해오라고 지시한다. 현재 군부대장은 엘레우테리오에게 지옥밖에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엘레우테리오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혁명운동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는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패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장의 주장과는 다르게 대장은 엘레우테리오가 절대 감옥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것을 패배와 동일시한다. 엘레우테리오는 감옥에서 죽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답한다. 자신의 범죄를 속죄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음 날 무이카는 마침내 그에게 몇 가지 물건을 가져다주는 어머니를 만난다. 그러나 그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갑작스럽게 그녀에게 방문을 중단하라고 말한다. 그가 그녀를 괴롭힐까 두려워합니다. 그는 자신이 듣는 것에 대한 고통과 생각을 그만두고 싶은 욕망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의 독거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정신을 차리기를 간청하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무이카는 길을 잃은 듯하고 방법을 모릅니다. 교도소 행사 중에 무이카는 그의 어머니가 가져온 물건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점점 더 큰 소리를 내고 행사를 방해하자 군인들이 그의 독거실로 와서 그를 조용히 시키려 합니다. 무이카는 그런 다음 한 군인의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행사에서 세부사항을 외치며 위협합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그의 행동에 우려한 군인들은 이 상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 무이카는 의사를 방문하고 그의 감정을 나누며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의사는 그를 망상성 정신병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며 더 많이 잠을 자라고 조언합니다. 무이카는 잠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읽고 쓰기를 원합니다. 의사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지만 그에게 책을 제공하기로 동의하며 힘내라고 격려합니다. 그의 고난이 거의 끝나간다고 제안하지만 무이카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2757일째에 군인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선거 결과를 지켜보려고 준비합니다. 시끄러운 TV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은 소리를 듣기 힘들어합니다. 엘레우테리오가 마우리시오에게 결과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알지 못합니다. 곧 군인들이 화가 나서 들어와서 그들을 때릴 때 결과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결백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죄수들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감시를 받으며 머리를 가린 채로 걸을 수 있습니다. 무이카는 또한 의사가 약속한 책들을 받습니다. 3053일째에 죄수들은 새로운 시설로 옮겨집니다. 그곳은 알사모라의 교도소입니다. 마우리시오는 상사를 보게 되어 기쁩니다. 상사는 마우리시오가 그에게 편지를 쓰도록 도와준 여인과 결혼했다고 밝힙니다. 감사한 마음이 든 알사모라는 마우리시오가 원하는 무엇이든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마우리시오는 친구들과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그 오후 세 남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재회한다. 그들은 진심으로 행복해한다. 3989일째에 그들은 원래의 감옥으로 돌아간다. 개선된 시설이 갖추어진 감옥으로 그들은 다시 제복을 받는다. 비슷한 다른 수감자들이 수용된 또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엘레우테리오는 돌아다니며 축구를 하는 척한다. 4323일째에 그들은 석방될 준비가 되며 무이카가 가장 먼저 나간다. 그가 나가면서 그는 수감 중에 잘 대우받았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들이 부당하게 대우받았음을 알면서도 무이카는 마지못해 서명한다. 그것이 그의 자유를 향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이다. 담당 군인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위협을 가한다. 그가 그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무이카는 그를 떠나기 전에 단순히 잘 지내라고 인사를 한다. 엘레우테리오와 마우리시오도 석방될 예정이지만 엘레우테리오는 그릇과 도구를 씻기 위해 남아있다. 그는 향후 수감자들을 위해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고 설명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마우리시오는 그들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리는 군중이 있는 버스에 탑니다. 긴 여정을 거친 후 그들은 12년간의 독거실에서 마침내 가족과 재회한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엘레우테리오는 상원의원과 국방장관이 된다. 마우리시오는 시인과 소설가가 된다. 그리고 무이카는 우루과이의 대통령이 되기 전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